타이틀 영상으로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LOL 챔피언스. 이번 서머 시즌에서도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리의리한 장비 총동원. 아주 특별한 타이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잘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자욱한 스모그부터 갖가지의 수많은 장비들, 그리고 요리조리 통통 튀어오르는 LOL 선수들. 굉장히 높이 오르는 것 같아요. 뛰면 뛸수록 체력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카카오는 잘 뛰더라고요, 젊어서. 굉장한 점프 실력을 뽐내는 이가 있었으니 카카오. 근데 왠지 낯설지 않다? 지난 타이틀 촬영 당시 보여줬던 점프 실력, 아이고 여전하네요. 그리고 여기 자체 발광, LOL 프로게이머 대표 꽃미남 플레임 선수. 우선 타이트하게 얼굴 위주로 찍는 샷을 하고 있는데 눈이 굉장히 아프네요. 눈이 더 뚫렸어요. 왜 자기만 타이트하게 얼굴 찍었을까? 제가 최고인가 봐요. 부담될 수 있는 단독 클로즈업 샷을 능숙하게 소화하고 있는 모습. 촬영이 고조될 무렵 위풍당당하게 등장. 우승팀다운 여유로움을 제대로 보여주며 순조롭게 촬영을 마친 삼성블루. 그런데 모두가 시끌시끌 팀원들과 재미있게 촬영할 때 오늘따라 유독 외로워 보이는 SKT T1K의 페이커. 저 혼자 온 건 이번 시즌이 처음인데 다음에는 좀 여러 명이서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왠지 더욱 가냘파 보이는 페이커의 어깨. 다음에는 팀원들과 재미있게 촬영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이렇게 서머 타이틀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LOL 챔피언스 서머 2014에 화려한 서막이 올랐는데요. 개막전의 첫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A조 삼성블루 대 IM 1팀의 대결. 스프링 시즌 우승팀답게 삼성블루 특유의 화끈한 플레이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IM 1팀을 가볍게 제압하며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이어진 B조 대결은 KT 블리츠 대 나진 소드의 경기였는데요. 전면적인 리빌딩 개편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진 소드. 더블킬, 트리플킬. 오규민과 쿠로 이서행의 활약으로 전통의 강호 KT 블리츠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LOL 챔피언스 첫 본선 무대를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핫한 여름에 찾아오는 색다른 재미, LOL 챔피언스 서머 2014.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진 16강 경기와 다음 주에 공개되는 LOL 챔피언스 타이틀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골드 시리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WGA 에이펙 2014. 월드 오브 탱크 아시아 전장을 점령하라. 실버 시리즈 4주차까지 아레테가 연속 승리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아레테의 무서운 독주 체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골드 시리즈 진출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버 시리즈 5주차 경기에 참여. 예상 외의 난전을 보이며 주춤하는 듯 싶었으나 팀 프로핏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경기 종료. 역시 아레테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내놔도 손색 없는 팀이죠. 명실상부한 국내 최강 팀이죠. WTK의 시즌1과 시즌2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 달성. 뿐만 아니라 월드 오브 탱크 한일전에서도 우승하며 한국 대표팀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국내 최강팀답게 이대로 WGA 에이펙 2014에서 아레테의 전승 행진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상황. 국내 무대가 자신들의 어떤 도전의 무대라기보다는 세계 무대가 아레테에게는 좀 도전 무대가 아닐까. 골드 시리즈 이상을 바라보는 좀 준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반전을 꾀하는 키익과 팀 프로핏이 언제 어디서든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 다른 팀들이 계속해서 성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항상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강한 팀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리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레테.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1등을 향한 열망 때문이거든요. 국내에서 정상을 차지해본 적은 있지만 세계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해본 적은 없거든요. 올해 그랜드 파이널에는 꼭 저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시리즈 진출팀이 가려지는 실버 시리즈 6주차. 앞으로 어떤 팀이 골드 시리즈 진출권을 가져갈지, 아레테의 연승은 어디까지 계속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유저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 수많은 기대 속에 지난 14일 진행된 소환사학 이상준과 검사 김창현의 짜릿하고 숨막히는 결승전. 검사 김창현을 상대로 1, 2세트 패패를 기록한 소환사 이상준이 기적의 역수위빈 패패 승승승을 이뤄내며 불소의 새로운 무왕으로 거듭났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 임진록. 바로 다음날 이어진 대망의 임진록.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임요한과 달리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홍진호.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승률이 50%가 안 됩니다. 역사 임요한 대 권사 홍진호. 2주 전과 달리 화려한 컨트롤을 선보이는 홍진호의 모습에 감탄하는 관중들. 그러나 광풍을 이용한 견제와 상태 이상기를 시전한 임요한이 홍진호에게서 1세트를 빼앗아오는데 성공했네요. 이어진 2차전에서 임요한은 역사에서 검사로 클래스를 변경. 홍진호에게 한치의 반격도 허용하지 않은 깔끔한 운영으로 2세트 역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연습 괜히 했네. 이렇게까지 할 거면 연습 괜히 했어 왠지. 희한한 거.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번보다 나았으니까 그래. 여러 가지 질문했겠죠. 이 정도 좀 봐주지 말고 밀어붙여라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어떻게 해. 홍진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김신겸이 출전. 가뿐하게 이겨내고 복수 성공. 살짝 건드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후 김신겸은 강덕인과 이상준을 차례로 격파. 올킬을 기록해 홍진호 팀을 승리로 이끌며 짜릿한 역전의 묘미를 선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스에 앉을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유쾌했던 임진록과 새로운 무왕이 함께한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 다음에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e스포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e스포츠 출범을 선언한 블레이드 앤 소울. 더욱 흥미진진해진 비무제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게임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e스포츠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오는 22일 16강 개최를 시작으로 7주간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스스톤 인비테이션 이후 정규 시즌으로 편성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한중 리그로 열린다는데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또 여기서 또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은 11월에 열리는 브리즈컨에도 참가한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관심이 가네요. 네, 하스스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국내 선수들에게 아주 커다란 동기부여를 해주는 대회일 것 같습니다. 예, 블리자드가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그다음에 디아블로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또 e스포츠로서의 굉장히 가능성을 확인했던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스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종목,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온 오프라인 예선전을 마치고 각국의 8명의 대표팀이 선발되었는데요. 네, 이번 개막전에는 최승하 선수랑 그리고 네. 심규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최승하 선수는 카드 게임에는 처음 출전했는데 또 4강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네. 또 심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유양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그리고 던파 TCG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중국 선수가 결전을 벌일지 벌써 흥미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한국 e스포츠에서 이렇게 카드로 경쟁하는 게임이 주류가 된 적은 없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실력이 높다고 합니다. 벌써 512강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왔던 선수들이 이 8강까지, 16강, 18강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런 한중 마스터즈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 북미나 유럽에서 이제 비슷한 이런 유의 대회가 일어날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으로의 한중 마스터즈 이런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G 리포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3년 10월) 신의진 의원을 필두로 게임이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물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제시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가속된 가운데 2014년 6월 국회에서 또 한 번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게임이라고 하면 중독에 대한 문제 혹은 치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만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가 있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요.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게임이 중독이냐 아니냐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파격적인 주제가 주어졌는데 문화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으로 좀 시각을 좀 플랫폼을 좀 바꿔보는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게임이 영화나 음악처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게임의 위상을 한층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이번 토론회에는 특별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다양한 목소리와 각각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토론회 패널들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썬데이 토지의 이정웅 대표, 남궁은 게임 인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미학 전공의 진중권 교수, 뉴미디어 아티스트 류임상 교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현 교수 등이 참여해 미래에는 게임이 예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사례들을 내놓았는데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보다 더 한 발짝 앞서 나간 종합예술 콘텐츠이기 때문에 특히 미학을 전공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회화도 교양이다. 왜?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원근법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원근법을 하려면 그게 기하학이다. 실제로 이렇게 회화에 대한 이론까지 만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예술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바로 게임 문화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첫 시도로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듯 게임의 예술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업적으로도 게임 이슈는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무시 못할 상태. 그렇다면 과연 게임 중독이 발휘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하나가 뭐냐면 학부모들, 무조건 애들이 게임 놀지 않고 공부만 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어떤 심리를 교묘하게 이 의학계하고 뭡니까 종교계가 파고 들어와서 같이 일으킨 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특히 토론자들은 게임 중독 법안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며 중독의 원인이 게임에 있는 것이 아닌 사회 구조 전반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씌우는 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게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게임계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고 우리의 룰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모까지 온 것 같아요. 좀 사회가 믿을 수 있고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게임 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법. 그것을 부정적인 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막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의 첫걸음을 뗀 대한민국 게임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 건전하고 게임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축구 열풍에 휩싸인 요즘 그 응원의 열기를 함께하고자 수많은 축구 게임들이 다양한 이벤트들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축구하면 생각나는 대표 온라인 게임 피파 온라인 3에서는 유저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오프라인 이벤트 단체 응원전을 실시해 화제인데요. 축구 축제 시즌에 맞춰서 가장 핫한 응원전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좀 펼치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6월 1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6강 토너먼트 이후 모든 경기 응원전을 진행하는 피파 온라인 3. 한국 대 러시아전에서는 MC 허경환을 필두로 걸그룹 레인보우의 축하 공연까지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해 경기 전부터 아레나를 후끈하게 달궜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죠. 신나고 긴장되고 흥분되고 집에서만 보다가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플레이하고 싶은 팀과 대결하고 싶은 팀을 직접 지정해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친선 경기와 실제 경기 일정에 따라 그날의 경기 중 한 팀을 선택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매치 역시 즐겨볼 수 있는데요. 역시 국민 축구 게임다운 모습이죠.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풋볼 칼럼니스트와도 어떤 대담 같은 형식의 토크쇼를 펼칠 수 있고 어느 응원전과 마찬가지로 인기 가수들의 공연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파 온라인 3의 아성에 도전하는 신흥 축구 게임의 강자 프리스타일 풋볼 Z는 접속한 이용자 2,002명에게 1만 골드를 제공하는 어게인 2002 이벤트와 한국 경기 전날 승패 예상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축구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까지 이어졌는데요. 캐주얼 축구 게임 차구차구에서는 세계리그 참가국들의 카드덱과 나만의 카드덱을 붙여 승부를 펼치는 월드 챌린지 모드를 27일까지 진행해 유저들의 기대감은 한층 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세계인의 축구 축제만큼이나 다양한 이벤트들로 가득 채워진 게임계. 게임사들의 노력만큼, 유저들의 열정만큼 한국 대표팀 역시 승승장구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5명으로 이루어진 남성 밴드 그룹. 출중한 실력의 싱어송라이터. 평균 나이 36.8세. 최근 각종 OST를 섭렵하고 있는 이들은 안녕하세요. 와. 뛰어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최근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장미여관. 이제는 게임계까지 접수하며 신작 무협 게임 액션 강호의 홍보 모델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델이 됐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떴다는 거죠. 떴어 장미여관. 조금은 들뜬 듯한 장미여관. 게임 광고하는 첫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장미여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게임을 아주 사랑하는 밴드입니다. 유쾌하고 신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밴드도 신나고 유쾌한 그런 게임들 많이 좋아하죠. 신나고 유쾌한 게임들을 좋아한다는 장미여관. 그렇다면 장미여관이 생각하는 액션 강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어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채팅 대신에 말로 보이스 채팅을 톡으로 해서 모바일 RPG에서의 보이스 채팅. 얘기만 들어도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길드에서 여자를 만날 확률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35세 깜찍이 접속. 안녕하세요. 37세 장순이에요. 안녕. 친구나 길드원과 실제로 대화가 가능한 보이스 채팅.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기능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자다움 액션. 버라이어티한 액션을 보다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바로 보이스 채팅. 특유의 빠른 진행과 스킬 콤보를 통해 액션 게임만의 터프함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액션 강호. 하지만 홍보 모델을 맡은 장미여관 역시 터프하면 절대 빠질 수 없죠? 바로 저하시겠습니까? 바로 접니다. 네. 제가 남자다운 거죠. 단가리 한치. 키가 이래가지고 남자 같겠어요 이래가지고. 남자. 키하고 남자하고는 상관없어. 남자는 힘이죠. 장미여관에서 가장 터프한 남자는 힘을 맡고 있는 육중환. CF에서는 좀 멋있고 남자답고 그렇지만 밴드 내에서는 바보 온달? 온달 같은 느낌이에요. 액션 강호의 터프함을 그대로 재현한 장미여관. 장미여관의 호쾌함을 그대로 닮은 액션 강호. 액션 강호라는 또 재미있는 게임의 또 모델이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타일리시 액션! 말하는 액션 RPG 액션 강호! 파이팅! 앞으로도 계속될 장미여관과 액션 강호의 환상적인 호흡 쭉 지켜봐 주세요. 네, 이번 주에도 게임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특히 게임 중독에 대한 시각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해외에서도 게임 중독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상합니다. 사실은 그게 한국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 E3를 개최하고 있는 그 미국 ESA를 포함해서 13개 단체가 현재 과도한 규제들이 해외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한국 게임 시장 자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만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뭐 한국 게임 시장이 벌써 11조 원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행사인 이츠 게임이 열렸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해 아니죠. 오늘까지니까 19일, 20일 열리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행사예요. 근데 이게 B2B 이제 사업자 간의 어떤 거래를 갖다 위한 행사인데 올해 241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 게임을 해외에 이제 내놓기에 의한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를 게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게임을 더
해외에 많이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게임이 어떤 해외에서 더 많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국내외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담긴 소식들이 들려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게임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 지초이스에서 만났던 간단하고 사양 적은 게임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게임이 공개될지 지초이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주 초경량 사양, 간단한 조작, 하지만 고난이도 게임들. 오직 게임 하나로 친해진 동갑내기 두 사람이 온몸을 던져 대결을 펼쳐봤는데 오늘 게임 신동 허완욱과 1초 96의 오성균, 그 대단한 대결의 종지부를 찍을 최고난이도 게임을 공개한다. 과연 무엇일지? 자, 이번에는 그래도 허완의 게임 연출의 높아진 콧대, 마치 피노키오처럼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 콧대를 완벽하게 짓누를 수 있는 바로 그 게임 QWOP라는 게임입니다. 4개의 조작 키만을 사용한다 하여 이름 붙여진 QWOP. 오메 살짝 부담스러워 보이는 달리기 선수의 다리 근육을 움직여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게임인데, 이거 매우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무한 답답을 느낄 수 있으니 다혈질인 분들은 에브리바디 주의! 자, 이 게임인데 말이죠.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 베스트 최고 점수입니다. 최고 점수 1.4m가 나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게임은 멀리 뛰기나 이런 게임이 아니라 달리는 게임. 그렇죠. 아이고야. 알았지. 그렇지. 어이구 이렇게 걸어가는 게임. 야, 2m 베스트 나와서 자, 마이너스 0.4m가 나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갈 수는 있는 게임입니까? 있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 이제. 자, 무릎이 90도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버튼을 눌러야지요. 아직 아닙니다. 야, 근데 이 게임 문제가 뒤로 일으켜 주세요. 이 상황이 되면은 네. 뭘 눌러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게임은 정말 난이도가 높지만 저사양의 게임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바로 그 가일의 서머솔트 킥이라고. 그렇죠. 한때 90년대 장난 아니었죠 그때 또.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스트리트 파이터에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하세요? 정말 게임 발로 하시나요? 키보드 워리어로 변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시지 마세요. 뛰어가 주세요. 이게 네. 제정신이세요? 어떤 역할을 아세요? 아니 모든 게임에 동달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연출, 모든 게임을 마스터한 바로 그분 허완의 게임 연출.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같아요. 이런 말을 방송에 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마스터는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사파로 90 몇 메타까지 가긴 갔습니다. 한번 보여드립니까?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 온 게임넷의 자랑, 온 게임넷의 간판, 위대하신 온 게임넷 게임 연출 완웅누님도 좌절해버린 이 게임을 오성규는 90m 이상을 넘어섰다? 아이 대체 어떻게?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기다려보세요. 이거 시간이 꽤 좀 오래는 걸리거든요. 갑니다. 기다려보세요. 3m는 넘습니다. 자, 허한욱보다만 많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뒤에 닿아서 그것 때문에. 이거 절대로 뒤로 넘어가진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3m 넣을 리오 레코드 찍습니다. 3.2로 넘어갔어요. 자, 리오 레코드. 기가 막.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해서 100m 갔단 말이에요? 몇 시간 걸렸어요? 몇 시?
10분인가 15분은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중간에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50m를 가면요 허들이 나옵니다. 자 5.6, 5.7 앞으로 갑니다. 어떤 발견하지 않습니까? 꼼수를 쓰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잖냐. 결국 허완욱의 기록을 넘어선 오성균. 반면 대구력을 맛본 허완욱.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이론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자 일어서 보세요. 아 뭐 합니까 또? 네. QWOP의 도대체 QW는 도대체 무슨 기능인가? 자 요게 Q입니다. 이 Q입니까? QW. OP라고 보시면 됩니다. QWOP예요? 네. 그래서 Q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O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서버솔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공이야. 힘들어. 이제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스무스하게 원래는 Q를 먼저 누르고 허벅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O를 누르면은 다리 뻗네. 뻗죠? 아니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론도 완벽한데. 우와! 걷는다! 4.6m.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템포 조절과 그 박자감이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플레이가 되는 초고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와, 이것이 인간 승리다. 와. QW 눌리는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QP. W, O, QP, W, O 한 번 더 누른다? 이거 봐. 봤지? QPW. 얘가 나와요, 얘가! 50m대 내가 아까 전에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얘가 나온 거야. 진짜로. 야,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한 걸음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예요. 플레이하다 보면은 QP, OW. 방금 위기가 왔는데 위기까지 이제. 네. 자. 이 게임은 인간 승리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방금 나온 거예요. 이 게임은 100m 달리기 게임이 아니에요. 멀리 뛰기 게임. 100m 달리기 게임이잖아요. 아니에요. 방금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따구야 이거. 뭐야 점프가 있네? 뭐야 이거? 이 게임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멀리 뛰어야 되는 게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이게 QWOP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멀리 뛰기 게임이라는 거. 이렇게 G초이스에서 만나본 슈퍼 헥사곤 특큰 99 QWOP까지 저사양에서 즐기는 초특급 고난이도 게임들. 여러분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보세요. 아마도 온게임넷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게임 좀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이 되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게임 꼭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퍼 헥사곤 투쿤 99만큼이나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QWOP 게임 잘 봤습니다. QWOP 굉장히 재밌네요. 애들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튜토리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처음부터 조작법, 플레이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는 그런 또 앞에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이한데요. 이런 게임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이게 100m 기어 달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베네포디 박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취미 자체가 이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같이 만든 게임들 자체가 워낙 이렇게 몰입감이 대단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베네포디 박사의 QWOP 말고 또 다른 게임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극악 난이도를 자랑하는 다크소울2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G랭크 6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카트라이더, 19위는 새롭게 진입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입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6월 맞이 이벤트 실시. 모두가 바라던 듀얼 인피니티 업그레이드와 인디언 코스튬 100% 증정까지 특급 이벤트로 G랭크 진입 성공. 다음은 18위 스타크래프트2, 17위 스페셜 포스, 16위 테라, 15위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새로운 왕관을 머리 위에 쌓아라. 퀘스트를 통해 5종류의 왕관을 모아오면 왕관 쌓기의 달인으로 임명하우리. 톡톡 튀는 이벤트로 메이플 스토리가 15위. 14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3위 사이퍼즈, 12위 워크래프트3, 11위 리니지, 10위는 리니지2입니다. 8개의 서버가 부활의 숨결을 받아 새롭게 탄생한다. 신규 통합 서버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위 한 단계 상승. 리니지2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던전앤파이터, 8위 이카루스, 7위 스타크래프트, 6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블레이드 인 소울 춤추는 삼바 이벤트를 즐기으리. 붉은 나팔을 무리. 다양한 아이템을 받으리. 온통 붉은 물결로 물든 블레이드 앤 소울이 6위. 5위 아이온, 4위는 디아블로3, 3위는 피파 온라인3, 2위는 서든어택이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1위는 어떤 게임일까요? 새로운 시즌의 시작! 이번 주 수요일부터 LOL 챔피언스 썸머를 개막한 리그 오브 레전드가 30주 연속 1위를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재진입에 성공한 드래곤 플라이트, 9위 애니팡, 8위 애니팡 사천성, 7위는 포코팡입니다. 포코팡 축구공 수지방을 찾아라. 플레이 도중 나오는 축구공만 모으면 각양각색의 아이템이 팡팡. 전 세계인의 축제에 어울리는 이벤트로 7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6위는 몬스터 길들이기, 5위 블레이드, 4위는 모두의 마블, 3위 애니팡2, 2위는 쿠키런입니다. 쿠키런 매니아들 다 모여라. 우리의 랭킹전 오픈. 총 1100개의 크리스탈이 걸린 대규모 랭킹전으로 지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1위는 어떤 게임이 차지했을까요? 꾸준한 사랑을 받는 국민 게임 캔디 크러쉬 사가가 공식 평가단 점수 상승에 힘입어 또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6월 셋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신이었습니다. 지난주 무자비한 튜토리얼부터 PC 버전 유저를 배려하지 않은 아쉬움까지. 하지만 성취욕 자극하는 높은 난이도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묘한 매력의 다크소울2. 과연 다크소울1의 후속작인 다크소울2의 비주얼은 어떨지. 다크소울2의 비주얼. 비주얼에 대해서도 전작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개발사의 미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크소울2가 개발되던 도중에 정말 많은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다크소울2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발전된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도 많이 공개하고 뭐 시네마틱을 갖다가 마치 실제 게임 영상이냐 공개도 했었고 아무튼 예. 그래서 막 보고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심지어 칼을 맞아서 쓰러졌는데 막 그 몸의 흐느적거림까지 다 보여지는 그런 디테일에 감동을 하던 유저들. 그러다가 다크소울을 딱 들어가 2를 딱 들어갔는데 배신감 원하고 다를 게 없네. 사실 다크소울2도 어디서 이제 요즘 시대에 꿀리는 그런 비주얼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기대감을 너무 부풀려놨어요. 사실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딱 떼가지고서 그냥 다크소울 1도 접어두고 순수하게 다크소울 2만 놓고 봤을 때 게임의 그래픽을 보면은 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중상까지는 그래도 후하게 쳐줄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비주얼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비주얼이 뛰어나다 못하다 뭐 이런 평가보다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는 온라인 게임들을 보면 미형의 캐릭터,
다 예쁘기만 해. 다. 아주 그냥 멋이 철철 흘러 넘치는 이런 친구들이 막 뭔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일단 좀 약간 추할지도 모르는 주인공도 약간 그렇게 미형은 아니잖아요. 아유, 뭐 보기 힘들지, 보기 괴로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적으로 막 뛰어나고 와 이게 정말 엔진빨 물 표현이 별로 그렇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요즘 게임들처럼 입이 떡 벌어지는 비주얼은 아니지만 다크소울2만의 느낌을 잘 살린 무언가가 있다는데 저는 이 게임을 갖다가 맨 처음에 했을 때 느꼈던 게 이거 호러 게임이냐 라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밤에 게임을 했을 때 이거 진짜 RPG 맞나? 이거 혹시 호러 게임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되게 덜덜 떨면서 이 어디선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둑어둑한 분위기와 그걸 되게 잘 느꼈거든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공포감은 그 언제입니까? 벌써 10년도 더 됐죠? 그 바이오 하자드 1 시절에 96년이요. 그렇죠. 되게 오래됐네요. 한 20년 거의 됐어요. 20년? 내가 늙긴 늙었구나. 아이고 이 늙은 사람. 세상에. 여하튼 예, 그 바이오 하자드 1 집에서 혼자서 플레이할 때 그 처음 등장하는 그 스테이지 대저택 거기서 플레이할 때 그 개 한 마리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느꼈던 그 공포감에 거의 편착할 수준의 공포감이었어요. 그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무서운 게임은 없었거든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공포감이었습니다. 연출을 아주 잘했어요. 이게 뭐랄까 연출적인 부분이 막 엄청나게 막 기괴하게 달려온다거나 기괴하게 뭔가를 막 날 죽일 것 같이 막 그런 연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 달려갔는데 옆에서 온다거나 뭐 이런 연출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시야의 사각을 이용한 그런 공포. 저건 늘 사각에 있어. 앞으로 갔는데 옆으로 막 와. 사각.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빡치게 만들면서도 항상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예요. 난 저 해골을 죽이고 싶어! 달린다! 되게 어떻게 보면 비열한 유저를 농락하는 기만하는 수법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건 유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는 공포감 조성, 긴장감 조성 가장 중요한 요소죠. 시야의 사각. 그리고 시야의 사각을 활용한 것도 그렇고 사실 사운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 으스스한 분위기를 갖다가 살리는 굉장한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사실 잘 들어보면요 특정 지역이 아니면은 대부분 배경 음악이라는 게 없어요. 배경이라는 게 없고 환경음만 들리는데 적절하게 좀 약간 좀 무서울 만한 부분에서 사각 주변에서 어디서 울리는지 딱 들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비주얼이면 비주얼, 사운드면 사운드 모두 영혼까지 다크한 느낌을 잘 표현한 다크소울2. 그렇다면 다크소울2의 실질적인 콘텐츠들은 충분히 즐길만한지 4인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크소울2의 콘텐츠. 자, 이제 저희가 콘텐츠 평가를 할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추천하신 현 기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게임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아까 특히 액션 관련해서 얘기를 갖다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스전인 것 같아요. 이 보스전이 정말 맞아. 보스전. 보스전이 정말 살인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고 아무리 제가 뭐 한 20번, 30번 죽으면은 어쨌든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안 되는 유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부분이 안 될 겁니다. 네.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나는 이제 보스들은 성취감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보통 난이도를 쉽게 설정하는 주는 거죠, 그냥 공짜로. 그렇죠. 너도 잡을 수 있어. 이 게임 보스들은 쉬워라고 이제 떡밥을 던져주는데 이 게임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깐깐해요.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운 보스만 나오죠. 최후의 거인도 한 방 맞으면 HP 절반은 깎이거든요. 그렇죠. 절대 봐주는 게 없어요, 이 게임은. 그래서 이 게임은 기존 게임의 성공의 룰, 성공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하마. 이런 하마? 이런 하마? 이런 하마? 이게 무슨 소리냐면 easy to learn, hard to master라는 얘기입니다. 배우기는 쉽게, 마스터하기는 어렵게. 이것이 유저들을 오래 남기고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게임 성공의 이제 기본적인 개발론인데 이 게임은 그런 거 싹 다 무시해요. 하드 투 런. 하드 투 런, 하드 투 마스터, 하드 투 어니스톨, 하드 투 다 하드야, 하드. 처음부터 어니스톨도 힘들어요? 그래 안 그런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니스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게임의 완성도에 대해서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난이도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안에. 사망 카운트를 볼 수 있잖아요. 사망 카운트. 저는 1억 번 넘게 죽었대요. 이 게임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딱 거기 가서 초 단위로 늘어나는 수천 명의 사망 수를 보면서 아직 나는 괜찮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다시 도전해보게 돼요. 마음을 다잡는구나.
거기에서. 나도 뭐 그렇게 야, 난 정말 나는 혼자 죽는 게 아니었어. 나는 100번이나 죽었으니까 난 바본가 봐라고 생각이 들 때쯤 그거 한번 클릭해보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바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방장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잖냐. 이건 뭐 다 같이 어려운 이 게임. 그래서 게임 속 보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그쵸. 어떻게 보스. 보면은 초보자들 초반에 만나지만은 이 게임의 되게 보스전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그런 보스 몬스터가 있어요. 주박자라고. 주박자? 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주박자 속에 세상에 저거 갖다 아까 전에 진짜 이거 저걸 할까 하려고 말까 뭐 그러는데. 이런 일 했는데 진짜로 이 드립을 칠 줄 진짜 몰랐어 내 진짜. 나도. 예, 뭐 아무튼 이 주박자가 되게 이 보스전의 기초를 가르쳐준다고 했지만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드 조작이 진짜 못하기 때문에 키보드로 간신히 꾸역꾸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키보드로 잡으려니까 더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레나 씨부터 한번 주박자를 잡아보는 걸로. 키보드로. 그렇죠. 키보드로. 키보드와 마우스로. 자, 주박자가 나옵니다. 공략을 보면은 주박자 머리로는 알겠어. 네. 근데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어. 어우 그래도 자, 되게 쉬운데요. 이거 HP 당 떨어지는 거 보세요. HP 떨어지는 거. 걸어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기동전사 기동전사 건삼. 안돼. 공격할 때 보면은 얘가 어떻게 휘두르는지 감이 와요. 그거를 보고서 대응을 해야 돼. 잠깐만 뒤로. 자, 보세요. 여기서는 횡배기 하기 때문에 피해야 돼. 아이고 답답해.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가르쳐줘. 아니 레나 씨, 형 전자오락을 되게 못하세요. 아니, 그래. 도저히 저도 레나 씨하고 보면 갑갑해가지고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네. 비열해요. 그냥은 안 하고 그냥은 안 해요. 연장을 이용하죠. 네, 진짜 키보드로 한번 해봐. 패드는 쉬울 것 같죠? 안 쉬워. 아니야, 그래도 패드가 훨씬 쉬워. 자, 아무튼 한 판 해보자. 와, 씨. 내장 이놈 패턴은 이제 훅 들어옵니다. 지겨워. 훅 들어오죠. 좋았어요. 기동전사 간다. 야, 좋아. 어때? 네. 자, 한 번 더. 횡배기. 오케이. 이거 못 치겠다. 이거 와라. 어서로. 그래도 맞았어. 맞기는. 이거 뭐야? 나보고 뭐라고 하더니 무빙이 좀 더 괜찮지만 어쨌든 죽었네요. 와. 50보 100보예요. 도끼는 개끼리고. 이거는 승부가 안 나. 둘 다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길이를 많이 피를 깎았나. 내가 이미 많이 깎았어요. 충분히. 아니 이번에 이제 승부를 하죠. 자, 이번이 한 진짜 번씩. 본승부. 진짜 저는 그 키보드에 페널티가 있다는 걸 좀. 연장 탓은 또 우리 한 3mm쯤 봐드릴게요. 키보드 3mm 플러스 3mm 레나 씨는. 온다. 온다. 쭉 들어오기만 하는데. 내 본캐 데리고 오면 얘 그냥 잡어. 우와. 제가 주박자 정말 쉽게 잡는 법 알려드릴까요? 1, 2, 3. 그거 보여주세요. 말 말고. 네. 왜 패리 간다고? 개념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아니요, 안 맞으면 돼요. 밤로스 아저씨가 참 쉽죠? 맞아, 들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어떻게? 난 안 죽었다고. 타이밍 보고. 오케이. 패드. 오케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야. 먹고 죽어. 잠깐만. 이부터해서 딱 제 검지 손가락. 요 정도. 검지 손가락만 뺐어요. 요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딱 오른손 검지. 요 정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잘했는데 이 촬영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시겠지. 레나 씨의 하고 이제 비교해요. 레나 씨의 마지막 도전이에요. 세상에. 몰라.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야. 자, 레나 씨 마지막 도전. 3mm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레. 이야. 시원한 접전이었어요. 야, 굉장하네요. 야. 정말 승부가 예측 밖의 방향으로 확 튀어버리네요. 네, 피날레 멋지게 잘 찍겠어요. 예측 불가했습니다. 끝나기 3mm의 페널티를 드리고도. 야,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결과는 한 번만 다시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3번 해요, 3번. 제발 그냥 해. 우리 다 찍고 있을 테니까 계속 하세요. 게임은 불러요, 우리.
누구 불렀어요 이제. 혼자 안 되니까 이제 한 명 더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거죠.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진 면목인데 이렇게 보스가 어려우면은 다른 유저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네, 엄마 불러오는 거 아니야, 엄마. 그렇죠. 엄마 불러오면 되고 그리고 저쪽은 지금 발리스타 쳐주는 거 발리스타 쓰고 지금 저기로 가 있어 지금. 야, 요거 아주 팀플이죠. 자, 이게 팀플레이죠. 팀플이 될지 팀플이 될지 몰라. 죽였어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죽었어. 더블 KO. 뭐야 자꾸 발리스타로 막 이게 가끔 이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스를 잡아주고 플레이어도 죽였어. 대박! 네. 반전의 재미. 이렇게 되게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확실히 그 뭐랄까 반복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이거를 반복 학습하는 게 귀찮고 싫은 게 아니고 해서 늘으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한 만큼 보상을 준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악의 재미, 반전의 재미까지 선사한 보스전. 자꾸 죽어나가지만 꿋꿋이 사명을 다하는 다크소울2의 캐릭터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인데 총 8가지의 직업 안에서도 각기 다른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 이 게임은 사실 액션 RPG, 그러니까는 액션도 중요하지만은 RPG 요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캐릭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육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수십 종류의 캐릭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람 집채만한 검 하나 들겠다 해가지고 근력의 모든 이제 스탯을 올인한 대신에 방어력을 포기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공격력은 약하지만은 그야말로 강철, 체력과 방어력 그런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보다 한두 발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선택의 폭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게임을 여러 번 해도 괜찮다라는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법사를 쭉 그냥 강인한 법사로 키울 수도 있고 전사로 시작을 했지만 무기를 바꾸면서 스탯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마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성을 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고 이 직업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무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개발사가 어딥니까? 프롬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그럼 뭐죠? 아머드 코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츠, 아이템에 관련된 거는 저는 그냥 프롬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것만큼 확실하겠구나. 파츠라든가 아이템으로 뭔가 게임의 성향이 확확 바뀌어나가는 이 게임의 폭이 넓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프롬이라고 적혀있으면 딴 건 몰라도 그럼 믿고 산다. 믿고 구입한다. 이번에도 배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머드 코어 이꼬르 메카닉 이꼬르 파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파츠가 이제 아이템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단검 들었을 때 심지어 똑같은 뭐 단검 들었을 때 장검 들었을 때 무슨 뭐 대검 들었을 때 특대검 들었을 때 모션 다 다르고 성능 다 다르고 효과 다 다르고 그게 실제로 아이템에 따라서 동작이 바뀌는 게 더하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산술급수적이다, 뭐 기하급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짜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개발자가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종류가 하나 늘어나면은 그 캐릭터에 따라서 취해야 되는 동작들이 플러스 1이 아니라 곱하기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아이템이 3개가 늘어나면 3개만 더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곱하기 3이 되어버립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계산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취해지는 동작들이 다르다는 것은 유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노동력과 기술이 투입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정말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고생을 자기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까지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마인드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건가요? 이게? 대물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의 그 악습과 병폐들도 대물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고 끝내야지. 이렇게 4인방 사이에서 다양한 말들이 오간 가운데 다크소울2를 직접 즐긴 유저들에게도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은 상황. 유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눠보는 코너 레나의 유저 톡. 다크소울2의 유저분들의 또 의견을 유저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유저톡. 제목은 코업 앤 PVP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꾸 다크소울2를 플레이를 하다 보면 코업하고 PVP를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PVP 할 때 몬스터들의 위치 좀 운이 좋아야 1대1이지 대부분 1대2, 1대3 이거는 깨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죽으라는 거죠. 근데
뒤치기의 최고의 맛은 상대가 사냥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요게 아주 손맛이 더 쫄깃쫄깃. 혹시 내가 조금 더 열세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컨트롤이 엄청 좋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약간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상대가 사냥의 위치를 다 알잖아요. 어디서 이제 여기서 좀 빡세게 싸우고 있겠구나. 그때 딱 들어가는 거죠. 이거 손맛이. 사람도 잡고 몹도 잡고 일석이조란 말이죠. 어쨌든 도망갈 구멍은 있어요. 아이템 중에서 이제 인간 조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걔를 갖다가 화투불에서 태우면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유저들이 침입을 못해요. 아 근데 그 인간 조각상이 얼마나 그쵸? 비싼데. 그런 식의 어쨌든 도망갈 구멍이 있고 또 하나 진짜 도망갈 구멍은 연속 뽑으면 돼요. 진짜 근데 농담이 아니라 한 번도 화투불 안 쓰고 한 번도 죽지 않는 도전을 하시는 그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램부터 뽑고 시작해요. 다른 압력 못 치도록 일단 막고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어느 정도 조금은 도망갈 구멍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쳐들어온 압력을 어떻게든 이기면은 그렇지. 그럴 때는 쾌감 2배잖아요. 쾌감도 있고 보상도 있어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도 있고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좀 도망갈 구멍과 장치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게임의 플레이에 좀 귀찮긴 해도 이것 때문에 게임을 접겠다 수준으로 게임 귀찮게 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다크 소울2의 평가를 모두 마친 G-테스터. 과연 다크 소울2의 최종 평가 점수는? 다크 소울 2는 정글의 법칙이다. 머리를 써야 되고 손이 바쁘고 또 신경까지 써야 하는 게임은 되려 요즘 분위기엔 생소한 느낌까지 들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지 체험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처럼 다크 소울 2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사서 고생, 쓸데없는 고생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게임이라는 것이 주던 난이도와 재미의 밸런스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기쁨은 쉬운 게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쾌감을 전달하는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소울 제 G포인트는요. 접근성 2점, 비주얼 3점, 컨텐츠 4.5점 드리겠습니다. 다크소울2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 히어로물 시리즈다. 개성은 강하지만 평범한 캐릭터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는 전작, 후속작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크소울2는 극악한 난이도이지만 힘든 도전일수록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어 도전과 모험을 주저하지 않게 하는 매력 때문에 다크소울2뿐만이 아니라 1까지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접근성 2.5점, 비주얼 3점, 콘텐츠 4.5점 드립니다. 다크소울2는 욕쟁이 할머니 맛집이다. 다크소울 시리즈는 애시당초 욕쟁이 할머니 맛집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은 친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유저만 해라. 실제로 다크소울2는 최고급의 연출과 완성도 그리고 극악의 난이도와 불친절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 좌절감과 짜증을 견뎌낼 수 있는 유저에게라면 추천, 그렇지 않은 유저에게는 비추천하고 싶은 게임이 바로 다크소울2입니다. 제 G포인트는요. 접근성 1점, 비주얼 4.5점, 콘텐츠 4점입니다. 다크소울2는 암벽 등반이다. 이런 장르의 게임을 해보지 않은 유저라면 배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에 비례해가지고서 보스를 잡았을 때의 쾌감, 그리고 원하는 컨텐츠를 하나하나 깨나갈 때의 쾌감, 이들은 다른 그 어떤 게임들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고 또 짜릿합니다. 제 G포인트는요. 접근성 1점, 비주얼 3점, 그리고 콘텐츠 5점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즐겼을 때 정말 성취감이 최고였던 다크소울2의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과 평가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에도 꼭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이렇게 해서 극악 난이도인 다크소울2 최종 평가를 끝으로 G테스터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게임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다크소울2 때문에 좀 게임 플러스 게시판에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악의 난이도에다가 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게임을 왜 여기다 올려놨느냐. 이런 게임도 게임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좀 보는 필요도 있고 좀 접근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방금 계산했어요. 접근성이 얼마나 되나? 1.6점이더라고요. 정말 1.6점 넘는데 G테스트에 그렇게 나오는 게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게임의 다양성에서 직접 플레이는 못 해보지만 이런 게임이 있구나.
또 그런 어떤 다양성을 좀 느껴보는 것도 좋은 기회는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시청자분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주의 깊게 듣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처음 시작을 하스톤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하스톤이 이제 새로운 또 e스포츠 종목, 지난주는 비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의 비무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하스톤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비무제를 통해서도 새로운 e스포츠 종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생방송 게임 플러스 현재 다음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시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종료 후에도 다음 스포츠 스페셜 연재 페이지와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플러스관 각 게임 플러스 코너 영상들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